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이 수분이 땀의 분비와 증발을 막아 땀을 덜 나게 하기 때문에 체온은 더욱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직사광선에 의해 걸리는 일사병과 달리 체내에 쌓인 열로 인한 열사병은 햇볕이 강한 야외뿐만 아니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실내에서도 걸릴 위험이 높으든가. 이러한 열사병은 고온 설비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여름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기온 영상 30도씨 이상이었던 날은 총 40일.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총 455명. 그중 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한 달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 6월 20일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올여름 사상 유례 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열사병이 발생하면 하품, 두통, 피로, 현기증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에 경련 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몸에 고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맥박이 올라가는데 심장, 간, 뇌, 췌장 등 모든 신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습기가 많은 곳에서 땀이 더 적게 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30도 이상인 크기가 같은 두 방을 준비한 뒤 한쪽 방에만 물을 많이 뿌려 공기 중에 습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두 방의 온도 차이는 없지만 습도의 차이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다음 체격이 비슷한 두 쌍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운동을 할 텐데요. 이때 네 사람의 흘린 땀을 비교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몸무게 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몸무게를 재는 남녀 실험자들. 이제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서 20분 동안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20분 경과 후 각각의 방에서 나온 남녀 실험자들이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먼저 습기가 없었던 방에 들어갔던 남녀 실험자들의 몸무게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실험자의 경우 무려 2kg, 여자 실험자의 경우 1kg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습기가 많았던 방에 들어간 남녀 실험자의 몸무게 변화는 어떨까요? 몸무게 변화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남자 실험자의 경우 몸무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자 실험자 역시 전과 변화가 없는데요. 남녀 실험자 모두 앞선 남녀 실험자보다 땀을 적게 흘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습기가 많은 곳은 땀을 더 적게 흘려 발한 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체내에 열을 더 많이 쌓게 돼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경북 김천에서는 골프장 공사장에서 51세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전남 고흥에서는 38살 남성이 야외가 아닌 선박 안에서 작업 중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 열사병으로 저혈압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한순간 생명을 앗아가는 열사병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근로자들은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의 휴식 시간은 한 번에 장시간 갖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혹서기의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예방하도록 하는데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도록 하고, 알코올,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등은 탈수를 일으켜 열사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대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가볍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모자는 어느 정도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지만 모자로 인해 체내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오히려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열을 발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색 모자를 고르도록 합니다. 또한 찜질방과 같이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밀폐된 공간에서 30분 이상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몸에 고열과 현기증이 나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열사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수돗물 정도의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온몸을 닦아준 뒤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질을 해주고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열사병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혼수상태가 된 세 사람. 폭염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MSG입니다. 무사고 수사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특별하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리고 일사병은 야외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열사병과 틀리게 일사병은 응급처치로 수분과 전해질을 먼저 공급을 하고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절대 먹이지 마시고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화창한 여름날 방학을 맞아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오게 된 넘버원 대학 학생들.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저희 넘버원 대학교 개그 동아리 개동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집을 숙소로 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요. 학생들은 먼저 이장님 댁에 짐을 풀고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작업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자, 다들 나왔지? 아니요? 공주병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 야, 빨리 와! 그때야 나오는 공주병.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 온 줄 아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가자고, 다 같이. 렛츠고! 드디어 농촌 일을 돕게 된 학생들. 먼저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고추를 따는데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왜, 무슨 일이야? 왜? 뭐, 뱀이라도 지나갔어, 뱀? 어?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공주병. 아, 너 진짜 뭐냐? 네가 더 무섭거든. 유기농이 벌레가 더 많은겨. 유기농! 공주병 학생을 제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일을 마치고 이장님 댁 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학생들 수고가 많았구먼. 수고하셨습니다. 뭐 무엇이나 하라고 백숙을 내가 만들었잖여. 이거 많이들 들으라고. 열심히 땀 흘린 뒤라 더욱 꿀맛 같은 식사 시간. 학생들은 시원한 막걸리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의 로맨티스트 복학생 선배의 노래 한번 안 듣고 지나갈 수가 없지 우리가. 자, 박수! 그럼 딱 한 곡만 할게. 학생보다 만학도.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요. 사실 복학생 선배의 마음에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참한 후배,
이영애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